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셀트리온이 발표한 세 가지 사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공지사항, 두 번째 이야기죠. 수익성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CDMO 사업 진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발표한 이유는요, 모건 스탠리의 하향 보고서에 대한 반박문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6일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셀트리온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리스크 리월드 업데이트란 제목인데, 이것은 손해와 이익에 대한, 손익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셀트리온의 목표 가격을 기존 18만 6천원에서 16만 6천원으로 하향을 했다. 기준가의 하향뿐만이 아니라 최대 시나리오죠. 불케이스의 목표 가격과 최악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의 목표 가격 또한 함께 하향을 시킨 것이죠. 어쨌든 기준가인 16만 6천원으로 목표 가격을 하향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EPS를 하향시켰다는 이야기인데요. 올해 예상 EPS를 기존의 1929원에서 1645원으로 하향을 했다. 그리고 25년, 26년도 모두 하향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향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는 영업이익률을 낮췄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매출 원가율, 즉 25년 4분기까지는 매출 원가율을 25%로 하향시키겠다. 이러한 회사의 목표에 대해서 셀트리온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수율 개선으로는 크게 눈에 띄게 매출 원가를 낮추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낮춘 근본적인 이유는 이익 측면에서 영업이익률을 낮췄는데, 영업이익률을 하향한 이유는 매출 원가율을 회사 목표대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반박하는 내용이 바로 공지사항 두 번째 내용의 핵심입니다. 둘째, 수익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매출 원가율 상승이 합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인 현상은 24년 중에 정상적인 원가율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높은 원가의 기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요거 무슨 제품이냐면요, 램시마 SC가 되는 것이죠.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 이전에 가지고 있던 램시마 SC의 재고가 많았고, 또한 원가율도 상당히 높았던 것이죠. 요것이 지금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잘 팔리고 있잖아요. 2분기까지 램시마 SC의 재고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율은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매출 원가율은 회사가 당초 계획한 대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곧바로 반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한 yield improvement, 즉 수율 개선에 대해서 원가율 개선은 수율 개선과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주는 또 한 가지죠. 여기 역시 합병에 따른 일시적인 부분이죠. 무형자산 상각인데요. 이 부분도 이미 2분기에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형자산 상각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모건 스탠리가 매출 원가율의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하향한다. 따라서 이익에 대한 전망이 낮아졌기 때문에 EPS도 낮춘 것이고, 이에 따라서 목표 가격도 하향했다는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사에서는 24년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유를 들었던 부분에 대한 매출 원가와 영업이익률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박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영업이익률을 하향했다는 이야기는 영업이익도 역시 낮췄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주당순이익, 즉 EPS도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EPS를 24년, 25년, 26년 각각 이와 같은 퍼센트로 낮췄다.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는 EPS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24년 EPS를 1645원으로 추정을 했잖아요. 이번에 낮추면서. 그런데 삼성증권의 24년 올해 EPS 추정치는 2780원입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 컨센서스, 즉 시장에서 보고 있는 올해 EPS는 2543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이죠. 참고로 현재 삼성증권이 시장 평균보다 높은 EPS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낮추면서 결론적으로 EPS까지 낮춘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간과한 것은요, 셀트리온 회사 측의 공지사항에도 나왔듯이 영업이익률의 변수는요, 생산 원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즉 생산과 영업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원가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율 개선을 위해서는 수율 개선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영업적인 측면에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높은 원가의 재고품들이 다 팔려나가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판매 가격도 중요합니다. 판매 가격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좋아지는 것이죠. 이런 측면이 바로 특히 4분기에 기대되는 진펜트라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영업 부분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생산 원가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목표 가격을 낮춘 것이죠. 타당성이 떨어지는 보고서였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때문에 지난 목요일날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경우에는요, 모건 스탠리, JP 모간 등 목표 가격을 하향하는 상황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 오히려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히려 이러한 목표가 하향 보고서 이후에 바닥을 확인하면서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라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자.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일시적인 영향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CDMO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CDMO도 단순하게 볼 부분이 아닌 것이죠. 회사 측에서 한 이야기는 낮은 정설 비용,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CDMO사를 넘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CDMO 사업 추진의 중요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내로 셀트리온의 100% 자회사로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비 증설, 영업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DMO 사업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설이죠. 현재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 능력은요, 25만 2천 리터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내년부터 새로 공장을 착공을 하는 것이죠. 18만 리터 공장을 착공을 한다. 그래서 28년에 완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28년이니까 앞으로 3년의 시간이 또 더 남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투자할 가치가 CDMO 사업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CMO와 CDMO를 제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CMO 사업은 주로 완제품을 생산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CDMO는 그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중간에 D가 들어가면서요, 개발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파트너사는 셀트리온의 역량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해당 후보 물질에 대해서 우선적인 도입 권리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위탁 생산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신약 개발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핵심 두 가지 기술력이 중요한 것이죠. CDMO 프로세스상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선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파트너사에서 설계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파트너사와 함께 신약 후보 물질을 선별해내는 작업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선별이 되게 되면 세포주를 개발을 하는 요 두 가지 과정이 핵심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술력이 셀트리온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세포주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공개를 했잖아요.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자체 세포주 개발 플랫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CDMO 사업이란 것이 단순하게 위탁 생산해주는 CMO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신약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높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 나중에는 이 신약에 대한 권리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이 중요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장을 운영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CDMO 사업 쪽은 앞으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기업에 대한 M&A보다는 지금은 CDMO 사업 쪽으로 더욱더 회사 측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지사항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을 잘 한 것이고요. 그리고 CDMO 사업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들 강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부분인 진펜트라의 처방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24년 매출액에 대해서 이번 공지사항 내용에서는 빠졌습니다. 3분기 결산 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뒤로 밀어버렸거든요. 이 부분이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때 진펜트라에 대한 올해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잠재워 줘야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진펜트라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펜트라의 처방 수량의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펜트라의 시장 점유율과 처방 수량 역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8월 9일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차이가 나잖아요. BBM 한 곳에서만 나오는 처방 데이터였다고 본다면 8월 9일 이후부터 나오는 것은 세 군데 BBM 모두 다 합쳐진 처방 데이터가 되는 것이잖아요. 8월 9일 이후 나오는 요 처방 데이터들, 요 부분들이 환급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10월, 11월, 12월 4분기에 매출로 잡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진펜트라의 매출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초에 회사의 발표를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역시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 발표 내용에서도 실망스러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내년까지 내다보는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진펜트라 뿐만이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은 생각을 하시면서요. 기다리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